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새 두 마리 전개 부분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82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동네 아이들이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새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보면 신기해하고 좋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동네 아이들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차기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이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자, 지금 계속해서 새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볼 때마다 신기해하고 막 좋아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 서술자 나는 이 지금 연탄 배달을 하면서 그 연탄 가루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시커매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이들의 반응에 자부심을 느끼는 아버지의 행동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나가 새동네 아이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는 새동네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요 밑줄 친 부분이죠. 나온다고 해도 놀러 나왔는데 이 새동네 애들이 구동네 애들하고는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겠지.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렇죠. 뭐 끼워달라고도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끼워달라고 하려니까 서로 이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 사이에 서로 사는 형편도 다르고 노는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어울리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이 희망스럽다라는 말은 이제 짓궂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짓궂게 놀았던 겁니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대요.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니 그 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이거는 어느 동네 아이들의 모습? 그렇죠. 구 동네 아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 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대했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 역시 노새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콕 쥐어박고 하기가 일쑤였대요. 자,
이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마다 평소에 말수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구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노새만 보면 괴롭히는 그런 새동네 아이들과는 다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 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아요. 이거 역시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노새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괴롭히는 아이들을 향해서 혼쭐을 내주는 그런 노새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갈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 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 버렸다. 자,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나의 집에 서술자 나의 집에 노새가 들어오게 된 사연이 드러나는데요. 지금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가 이제 노새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사연이 나온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는 뭘 부리던 사람입니까? 그렇죠. 말을 부렸던 마부였습니다. 마부였는데 누군가가 그 노새하고 말을 바꾸자라고 제안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심 그 3년 동안 자기가 키워온 말을 노새하고 바꾸긴 싫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렇지. 여기 그 말이 눈이 자꾸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표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안을 했을 때 그러자라고 수락을 한 겁니다. 즉, 이 부분이 바로 이 아버지가 말과 노새를 바꾼 이유가 되는 거겠죠. 교과서 83쪽 날개 질문 보겠습니다.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 아이들과 새동네 아이들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답은 뭐죠? 그렇죠. 새동네 아이들은 막 신기해하면서 좋아했어요. 반면에 구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괴롭히기 일쑤였죠. 자, 노새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또 상반이 됐는데요. 구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귀찮게 건드리거나 노새의 콧잔 등을 몰래 쥐어받기도 하는 등 괴롭히기 일쑤였지만 새동네 아이들은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야, 힘세다 뭐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마다 그 아버지는 구동네 아이들이 그 노새를 괴롭힐 때마다 평소 화내는 일이 드물지만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화를 냈고요. 또 새동네 아이들이 그 노새를 막 칭찬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서술자 나는 평소에는 새동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럴 때만은 그들이 좋았다라고 그런 그 노새를 둘 다 아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새를 대하는 구동네와 새동네 아이들의 태도가 대조되고 있죠. 또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하는 나와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노새에 대한 두 사람의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교과서 84쪽 날개 질문의 답도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말과 노새를 바꾼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키우던 말이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새랑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아버지는 말과 노새를 바꾸자는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말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두 번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짓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느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디 약하게만 보였다. 자, 이게 바로 노새에 대한 첫인상이었겠죠? 자,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느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소일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이었다. 자, 지금 이제 노새가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2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말과 노새를 바꾸게 된 사연까지 다 나왔고 노새의 첫인상도 나왔습니다. 막 이제 할머니하고 어머니 큰형은 탐탁지 않았죠. 이래가지고 연탄 배달 제대로 하겠냐, 이렇게 비리비리한 노새를 가지고 어떻게 연탄 배달을 할 거냐 빈정댔지만 아버지는 그냥 그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노새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고 우리 안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또 우리도 그 노새를 가둬놓은 우리 역시 그게 뭐 우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했었죠. 방과 바로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이었기 때문에 방 옆에 노새가 같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 오줌 냄새, 똥 냄새가 막 진동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말똥 냄새, 오줌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어요.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소리, 힝거리는 소리,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었답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큰형도 더러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상 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도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은 빛으로 변해갔다. 자, 이 서술자 나가 노새를 대하는 감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가엾게도 노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노새를 가엾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에 대한 나의 감정, 노새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자꾸 연탄 배달하면서 그 연탄 때가 묻어서 엉덩개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 그 노새를 관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이제 본인이 맡게 됐잖아요. 큰형 군대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스스로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 때 묻은 연탄때 묻은 노새를 좀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연탄때가 속살까지 틀어박혔는지 닦아줄 때만 잠깐 좀 희끗희끗하다가 또 그냥 연탄 배달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또 도시 그 새카맣게 검은 빛으로 이제 변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노새가 그 나가 다가갔을 때 아는 체하고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정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노새 간의 감정 교류, 나가 노새를 돌보면서 서로 정이 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랬는데가 문제야.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헐, 자, 뭔가 지금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없으니까 어제 일이 터진 거지. 그래서 이 노새가 달아난 핵심 사건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문장 이후에는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될 거고 갈등이 고조되는 위기 부분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까지가 전개 부분입니다. 자, 전개 부분의 중심 내용은요. 새 동네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고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위기 부분 교과서 85쪽.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서술자 나, 관찰자인 나가 아버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탄을 씻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자, 지금 아버지가 이 나가 그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려고 탄을 씻거나 부릴 때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나서면 한사코 아버지는 나를 말립니다. 자, 이렇게 말리는 이유, 그 말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자식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저께는 어떤 일이 일어난 날입니까? 그렇죠. 노새가 달아난 날이 바로 어저께 달아난 겁니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이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에 들어가게 된 그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즉, 사건의 발생한 원인이 되는 거죠. 얘기의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배달해 주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을 탄에 실어다 주고 그쵸? 따르는 9점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심정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니까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2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교과서 85쪽 날개의 질문의 답을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파른 골목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미리 준비를 한 이유는요? 그렇죠.
그간의 경험으로 노새가 고개를 올라가기 힘들어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자, 지금 아버지가 약간 당황하셨겠죠? 웬일인지 중턱에 또 딱 걸렸으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렇게 힘을 쓰는,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외양 묘사,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 표정과 그 얼굴 색깔,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사건의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대요. 그러나 길바닥에는 뭐가 또 이 아버지와 노새를 힘들게 했냐면 바로 이 얇게 깔린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고 합니다. 노새는 앞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살얼음이 한 겹 살짝 깔려있는 길바닥, 이 길바닥이 바로 노새가 오름길 중턱에서 걸린 이유입니다. 노새와 아버지의 고난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까딱하면 이게 뒤로 다 지금 쏟아지거나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몇 명이 봤어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버지와 노새 그리고 나까지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정이 메마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게 시커먼 연탄마차를 밀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까딱하면 자기 옷,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옷을 망치기 싫어서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꺼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러한 일을 몇 번 겪었던 겁니다. 나 역시.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